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호스트가 이게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이게 참 떨리네요. 오늘은 이제 지휘 게임이라는 책을 이제 읽고 저희가 토론하는 날인데요. 네. 다들 읽고 혹시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었어. 맞아요. 그런가요? 저는 읽고 이렇게 재밌었는데 이거를 재미는 있는데 뭔가 어떻게 토론해야 되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게 알려주는 내용은 많은데 네. 그렇구나 해서 끝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다 지휘 게임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 라는 걸 생각해서 되게 재밌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그 세상이 이런 소재로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이것도 지휘 게임인가 저것도 지휘 게임인가 그런 좀 재밌는 현상도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렇구나 했던 것들이 서로가 느꼈던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문에서 네. 혜진 누나가 올려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읽다가 네. 요즘 제가 고민인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 SNS가 생기고 제가 교우 관계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친구 관계가 바뀌었다고 느낀 게 예전에는 친구가 뭘 하는지 알려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만나든 해서 알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그냥 스토리나 인스타만 봐도 얘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다 아니까 더 연락을 안 하게 되고 더 깊은 교류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SNS에서 관심을 받는 것 그리고 또 관심을 받는 게 또 나의 지위를 좀 올려주고 자기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깊은 관심을 받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얕은 관심을 받는 이제 SNS랑 소수의 깊은 관심을 받는 이제 대면 교류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좀 요즘 선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얕은 관심에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예전에 인스타를 안 할 때는 스토리를 올려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어디 가면은 사실 뭐 가볍게라 친구한테 뭐 어디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인스타에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깊은 이런 대화를 하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굳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이거 봐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있었던 뭐 안 좋은 이야기나 아니면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의 기억들을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그냥 좋은 것만 보여지는 이런 거를 선호하게 되는 걸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깊고 얕다라는 이런 표현도 맞는 것 같지만 왠지 정말 뭐 얕은 대화를 선호하냐 깊은 대화를 선호하냐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비교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 한때 어떤 때는 얕은 관계에 더 관심을 갖다가도 그렇게 하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허망해진다 해야 되나? 허무한 느낌이 드니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깊은 얘기를 하게 되고 깊은 얘기를 많이 하면 또 피곤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하면서 이제 얕은 거를 하게 되는 그렇지 않은가 저도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종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 TMI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뭐 오늘 뭐 어디 가서 뭘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해? 라고 누군가는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 얘기에 이 사람이 나를 이제 관심 있게 들어주고 집중하고 좋아해줄까? 이건 좀 불안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스타나 스토리 올리면 뭐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보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불안하지 않고 그냥 내 걸 표출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좀 SNS가 나는 말하고 싶은 건 있긴 해. 하지만 불안하게 한 사람 정해서 얘기하는 건 좀 무서워. 그럴 때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DM이 오잖아요. 그러면 DM이 오면 이제 내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나를 관심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어서 여기 갔구나, 여기 어때, 뭐 거기서 뭐 했어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말한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하기 어려우면 거기 스토리에 이제 뭐 올리면서 이제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이제 나는 특정하진 않았지만 무언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막 잘 활용하는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그 보면 이제 스토리 올리면 밑에 이제 몇 명 확인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누가 봤는지도 보이잖아. 네, 그거 이제 친구들 올리는 친구들 보면 그거를 좀 자주 확인하더라고요. 이렇게 목록에서 누가 나의 스토리를 읽었나 이렇게. 근데 저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이제 좀 이게 자주 하는 심리가 대체 뭘까? 이게 자주 이제 몇 분마다 확인하면서 얘가 내 걸 봤는지 그 한 명 한 명이 본 사람 올라가면 카운팅이 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게 꼭 중요한가 싶긴 했거든요. 관심을 받고 있다는. 맞아요. 진짜 관심 없으면 사실 스토리 안 보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이 스토리 너무 많이 올렸어. 이렇게 넘기다가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을 넘기거든요. 끝까지 안 보고. 안 보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은근히 몇 명 봤냐가 관심의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그쵸. 욕구가. 근데 저는 뭐 팔로워를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얘가 나를 봤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기적으로 확인하진 않지만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누군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면 안 보겠죠. 아예 뭐 어차피 많이 볼 거니까. 어차피 많이 볼 거니까.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봤네 이런 그런 얘기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뭐 웃기게 올렸다 하면 그냥 많이 봤네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것 같고 약간 올리고 나서 이거 왜 올렸지 하는 거는 이렇게나 봤네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네 내릴까 이런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이제 인스타 그거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 일상을 막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아는 척 해도 되나? 나한테 말한 게 아닌데 만났을 때 뭐 티웨야 너 거기 갔다 왔더라 이렇게 해도 되나? 친하면 좀 괜찮은데 또 덜 친한데 팔로우 돼 있는 약간 동료들이나 좀 애매하면 이제 다녀오셨네요 이거 말하는 게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안 척해도 되나? 뭔가 남의 거를 훔쳐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처음엔 그게 또 적응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제 SNS의 문화를 약간 좀 체득해서. 그래서 그럴 때 또 오히려 좋은 게 DM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합리적, 합법적이라 해야 되나? 너가 올렸으니까 내가 보낸다. 맞아. 그러니까 올렸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어쨌든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하고 싶은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가능성을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건지 한번 책 내용을 맞아. 지휘 게임을 살짝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 도덕적, 지배적, 성공적 차원, 핵심적인. 제가 그냥 지휘 게임 읽으면서 그냥 조금 요약하자면 저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적 동물이니까 어디에 이제 수용되고 거기서 이제 수용되면은 수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집단에 들어가서 계속 올라가려는 이제 지위 욕구가 있다고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위 욕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위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지배
지배 그리고 이제 도덕 그리고 이제 성공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수용된 집단에서 자신의 지위를 상대적인 지위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SNS 이거 얘기한 거는 사실 도덕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고 지배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SNS에서 자기가 뭘 하고 있다. 사실 SNS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의 조금 밝은 면, 우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조금 남들한테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 면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자신의 최고의 순간.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 정도 뭐 이걸 맛있는 걸 먹는다. 아니면 이런 좋은 경험을 한다라는 걸 하면서 남들과 이제 지위를 이제 성공적인 측면에서 좀 비교하고 싶어서 올리는 거 아닐까 해서 이 질문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SNS에 저희가 지인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는 쉽게 그 탐색창 누르면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계속 판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좀 멋있네. 이 사람 좀 괜찮네. 이 사람보다 나는 낫네 이러면서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렇게 책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지위로 난 너보다 위에 있어라고 드러내는 거는 되게 싫어하면서 사실은 다 하고 있다고 이제 책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책에서 탁탁 찝어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진 않지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계속 뭔가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SNS는 저는 이제 성공적인 측면에서 이제 남들과 지위 게임을 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팔로워가 많아지면 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뭐 꼭 그걸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나의 뭔가 바라나 뭔가가 영향력을 미친다 사람들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지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고 또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고 팔로워가 많다는 건 이 사람이 뭔가 좀 잘 나간다? 이런 이미지를 또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막상 뭐 스토리 올리면 몇 명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올렸는데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되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성공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 팔로워 수 뭐 이런 게시물 조회수 이렇게 되는 게 결론적인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그 게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배 게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제 도덕 게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결과치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SNS 같은 거 하면서 사실 이게 좀 뭐랄까 이게 남들을 더 평가하기가 쉬워졌잖아요. 우리가 SNS 같은 걸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이제 당연시 하게 되는 남들을 이제 평가하기도 쉬워졌으니 그 평가의 그런 잣대도 뭔가 너무 쉽게 비난하고 아니면 이제 쉽게 그냥 바로 수용해버리는 이런 게 조금 심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딱 생각하면서 이제 혜진이 누나가 아까 올렸던 게 이제 캔슬 문화 이런 거.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피식대학에서 하는 그 퀴즈쇼가 나라 퀴즈쇼라고 이제 뭐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사람을 나라까지 떨어뜨리니까 이게 괜찮냐라는 그 문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들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너무 좀 그게 문화가 그러니까 조금 유하게 해서 웃기면서 조금 돌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캔슬 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근데 이 정도는 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사람을 나라까지 끌어내리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기 책에서 나온 그 실험 예시 중에 하나가 뭐 사람들한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이제 성공하는 걸 보여주면 고통받는 그런 뇌 쪽이 활성화되고 추락하는 걸 보여주면 쾌락 쪽이 활성화된다. 이걸 보는데 너무 요즘에 그 인터넷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웠어. 혹시 캔슬 문화가 어떤 거죠? 캔슬 문화가 이제 그 사람이 뭐
무슨 일을 저질렀다. 근데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일이다. 네네. 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뭐 촬영 모든 일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취소돼 버리는. 음. 그래서 그 사람의 커리어가 이제 다 끝나버리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아인 배우가 마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캔슬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사실 작품이기도 한데 그게 다 같이 캔슬됐잖아요. 그렇죠. 다.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죠.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력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 같이 캔슬돼도 되나? 그리고 사실 또 싸그리 비판을 하기 편하기도 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유아인 배우가 이제 촬영한 작품이 있다. 근데 그게 그 시기에 맞게 나온 작품인데 그러면 알고도 내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싸잡아서 좀 하기가 쉬워서 그게 좀 연달아서 또 비판을 하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이제 뭐지 이게 높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야 다 유명 인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살짝 책에서도 보면 높은 사람이 뭔가 떨어질 때 되게 즐긴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근데 자각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좀 질투인지 아니면 나는 못 가는데 너는 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잘해야 되는데 너가 좀 못했네? 그건 당연히 너 잘못이야. 넌 내려와야 돼. 그러면서 그런 사건으로 해서 지위를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우월과 열등감으로 생각하면 이제 나보다 더 우월했던 사람한테는 더 큰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추락했을 때 나보다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바뀌면서 더 즐겁게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위 게임의 어떤 이 책의 이론에서 따르면 그 지위가 상대적이니 내가 가질 수 없는 지위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혁명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도 본인이 가지지 못한 지위에 대한 이런 열망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내가 갖고 싶은 이 지위에 대해서 선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를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이거를 거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반대편에 또 지지해주는 사람은 이걸 선망해주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캔슬 문화에 있어서도 그 누군가는 이 사람을 비난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여기를 지지할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나와 유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미 이 사람을 우리 집단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지위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거를 좀 거부하는 상황 이런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오히려 지지라기보다는 그게 그렇게 문제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뭐 우리 사회에 흔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왜 이 사람들한테만 그러냐?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공인인데 왜 그거를 그렇게 행동을 하냐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종아가 말한 게 저희 안에서 지휘 게임 할 때도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할 때 친근감을 느끼는 이제 4가지 요소 중에 자기 유사성을 말한 것 같네요. 근데 뭔가 이게 자기 유사성이 좀 좋은 쪽으로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음주운전이면은 제가 할 때에서 자기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저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자기를 있고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여기 책에 있는 예시 중에서 카스트 제도 불가촉 천민의 예시가 나오던데 이제 불가촉 천민 중에서 이제 더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저희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게 SNS나 이제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딱 EM 얘기하면서 궁금한 게 들었는데 그게 책에서 모방 수능 아첨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네. 사람이면 그러면 이제 두 분을 위에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 어떤 이제 커뮤니티 활동 속에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만약에 모방 수능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떨어질 때 그렇게 크게 비판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이래 모방 수능 아첨이 아니라 그냥 이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면 비판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어떤 타입인지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모방 수능 아첨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그 뭐지 누군가 잘못한 걸 봤을 때 덜 비난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모방 수능 아첨을 좀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난을 덜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내가 이제 좀 우러러 보는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그 강한 만큼 좀 잘 보이고 싶고 내가 그 사람들 인정받고 싶으니까 모방을 하는 거죠. 수능하고.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또 굉장히 타격이 세게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열등감이 있는 것과 비슷한 또 위치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법을 습득을 하는데 이제 이 그 학원에서 배운 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풀이법을 모방을 하겠죠.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서 몇 개를 풀어보니까 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수능을 거기에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역시 선생님이다 막 이렇게 이제 아첨을 뭐 제 나름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의 몫은 다 그쪽으로 가는 게 아첨이 되는 것 같고 시험 결과를 잘 나와서 선생님 시험 잘 봤어요. 선생님이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첨인 것 같고 근데 또 반면에 이제 그 시험 같은 유형인데도 틀렸다 하면 그 선생님을 비난하나? 라고 하면 또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선생님을 잘 못 따라 했네 라는 생각을 오히려 또 가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선생님이 틀린 거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열심히 부정을 하다가 약간 공식적으로 이 상황이 거부된다 하면 충격이 엄청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역사적으로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천동설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그때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때도 그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히틀러를 따르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이제 있다가 뭐 그렇게 결국 인정을 하지 않는 뭐 그렇게 되면서 또 아니면 인정을 하고 굉장히 충격받아서 누군가는 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멋진 지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좀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좀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사람 만나기도 사실 쉽진 않아요. 맞아요. 만난 적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방 아첨은 모르겠는데 모방 수능을 너무 좀 너무 잘한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학업 성적이나 이런 게 학업 성적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그 사람한테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가르치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흡수를 잘한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든 거를 갖고 오려고 하니까 뭐 안 좋은 부분도 좀 갖고 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방 아첨 수능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이제 교수님들
제가 배웠던 사람들 중에 그분들하고 아직까지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제가 모방 아점 수능을 잘하니까 만약에 나중에 뭐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거나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저랑 다른 이제 스텝을 이제 걸어 나가면 과연 그때도 이제 지금이랑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연락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제 조금 벗어난 이제 길인데 과연 이제 그때도 지금 이 자세를 똑같이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냥 뭔가 지나간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존경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치우 얘기 방금 들으면 생각한 게 만약 열등감이 너무 심하면 모방 수능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가 하라는 대로 안 할 건데 맞아요. 나대로 성공해서 잘 너를 이길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저는 학생 때도 그랬고 이제 뭐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스승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울 걸 배우면서도 아 이게 정답이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가 해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이 그렇게나 대단해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에서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정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그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과의 연락이 거의 없어요. 저는 누군가를 존경하는 선생님도 거의 없어요. 그냥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나 뭐 이런 이거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그런 많이 생각 드는 선생님들도 있죠. 가졌던 것 같고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게 열등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열등감을 가지고 어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없으니 이 사람도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존중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다고 느끼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위라는 게 생기잖아요. 명예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런 내가 명예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 위치가 생겼을 때 이 탈선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되게 신경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성적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계속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학생들이 괘씸해서 화가 나다가도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계속 조절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올라갈수록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지위가 조금 더 이제 공고히 되면서 어느 정도는 또 부담이 계속되는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조직에서도 지위가 올라가면 네가 당연히 팀장이나 부장이면 당연히 일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이제 매니징도 잘해야 되는 위치 아니야? 네가 힘들다고 하는 그거는 돈 많이 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점점 지위가 이렇게 좀 쌓여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그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머와 그 약점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그 약점을 보여주는 게 더 자신의 지위를 견고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는 거. 그 이제 제 생각인데 그렇게 이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약간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인간적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 더 빠져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사람들도 그 이제 항상 무대에서만 나오는 모습 아니면은 매체에서만 나오는 모습을 보다가 유튜브나 브이로그 이런 것들을 보일 때 자신이 약간 좀 인간적인 모습이나 뭐 예를 들면 그 아이스크림 꼬다리를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았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이 지위가 어떻게 보면 도덕 지위가 높아지는 걸까 싶기는 한데 그렇게 딱 지위가 더 높아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것과 같은 면모로 이제 유머 역시 그 이제 책에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침팬지가 그 뭔가 자기가 존중하거나 이런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를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웃음을 보이는 게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유머 역시 그 이제 완벽한 모습을 살짝 비틀어서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보통 유머를 할 때 우리가 잘 웃기 위해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점과 유머에 대해서 있어서 그 지휘 게임의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아 말 들으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저희 이제 일을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좀 연차가 높으신 분이 있는데 할 때 인정을 하세요. 나는 이거를 모르니까 네가 조금 이제 알아보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전에 이제 각각 상사가 스타일이 다른데 어떤 상사는 이제 그런 말 하지 않고 좀 뭐 이제 뭐 알아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근데 이거 나 진짜 잘 모르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제 후자가 저한테 뭔가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 사람은 나랑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위치지만 자신의 그 약점을 인정을 하면서 나한테 네가 여기서는 나보다 더 우월한 지위일 수도 있어라는 그걸 주면은 뭔가 이렇게 이 유난유를 넣은 것처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고 뭔가 약점을 보이면 이게 우리가 지위라는 걸 써서 그렇지 그러면 저기서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여기서는 더 잘날 수 있겠다는 무의식이 가동이 되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의견이 되겠네요. 저는 지위를 내가 오히려 약점을 보여주면서 내 지위를 높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상대편의 지위를 높여줘서 우리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책 끝에 이제 이런 지위 게임 관련해서 이런 지위 게임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7가지 정도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요. 이렇게 지위를 우리가 남한테 부여하는 건 힘든 일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네 의견 왜 그래? 네 거 틀렸어가 아니라 아 너도 그런 뭐 너 배경이 있을 거니까 너의 의견을 존중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더 나온 게 의견이 다르다 해서 이렇게 딱딱 나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맞고 틀리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협상하는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맞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면서 맞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사주 보러 갔었는데 그 사주 아저씨가 저보고 고개가 빳빳해서 고개를 잘 못 숙이는 성격이라고 그때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고개가 안 숙여지면 다른 사람을 내 고개만큼 높여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명언인 거예요. 그것도 맞네. 네, 근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땐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 그런 스킬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약점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뭔가 좀 좋은 약점들은 자기 유사성을 느끼게 해서 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우월한 지위인 거 맞는데 나도 그 사람이랑 유사한 게 있으니까 나도 좀 약간 우월한 지위랑 공통점이 있나? 이런 생각 들어서 기분 좋아져서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갑자기 난 사실 옛날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갑자기 이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말을 같은 성범죄자한테 했다면 그게 또 지위를 부여하는 그렇죠. 그런 게 될 그럼 수도 같이 있겠네요. 다니자. 네. 그럴 수 있지. 그냥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맥락이구나. 맞아. 그런 거 보면 이제 예전에 끼리끼리 논다 이런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뇌 구조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좀 끼리끼리 놀아야 되겠네요. 책 안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백신 관련해서 애들 백신 맞히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대파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찬성으로 간 사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거기에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 게 다 사실 같고 내가 맞고 여기가 맞고 이런데 이게 보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은 어떤 거를 내가 문제를 갖고 있고 내가 이미 머릿속에서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뭔가 정보를 검색할 때 그런 것만 찾잖아요. 반대 의견은 안 보이고 계속 내 의견을 합리화시켜 줄 것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에 들어가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누가 맞아요. 옆에서 너가 맞아, 너가 잘하고 있어 이러면은 계속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여기도 나오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나의 의견이 동일시가 되면서 나의 의견이 거부당하는 건 마치 내가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심리적 고통이 강하고 맞아요.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머도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음. 약점인 것 같이 이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웃기려면 뭐 잘생긴 사람은 잘생기기만 해도 웃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는 이제 공감이 될 만한 어떤 웃음 포인트가 있어야 이 사람을 웃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같이 웃는다라는 이 말에 같이 웃는다라는 게 이제 동일한 지위를 부여해 우리는 여기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지위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역시 뭐 SNS나 아니면은 그런 것 통해서도 이제 내가 어떤 웃기려고 올린 거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해 줄 때 우리는 이 웃음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같이 웃는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르시스트 얘기가 좀 나오지만 나르시스트가 사실은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포장하고 있는 건데 나르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밌다는 거거든요. 뭐 모든 나르시스트가 재밌진 않지만 나르시스트들이 대부분 재밌고 그 그룹에서 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근데 사실 그게 나한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NS에 관심 받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르시스트 2명 있으면 둘 다 서로 관심 받고 싶어 하니까 그 자리를 재미없어요. 따로따로 놀고 싶어. 내가 그 그룹에서 혼자 제일 재밌고 제일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유머라고 하는 것도 나의 그런 지위를 획득하는 또 하나의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뭐 주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특히 어렸을 땐 더 그렇죠. 뭐 그때는 이제 뭐 성적 외에는 그런 걸 획득하기 힘든데 그렇죠. 교우 관계에서는 이제 재밌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학창 시절에 보면 그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 옆에는 재밌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싸움을 못하는데 재밌는 애들이 이제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과도 친하고 못하는 친구들과도 친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모두를 아우르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 서로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뭐 의도치 않게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재밌는 사람들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 맞아. 항상 분위기도 잘 맞아. 풀어서 맞아요. 하고 어딜 가나 재밌는 얘기하고. 맞아. 근데 이게 방금 조아가 말했던 게 공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유머 쪽을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이제 유행에 빠르시잖아요.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 뭐 다나카 그 집사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유머를 잘하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거를 잘했을 때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알면은 대다수가 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잘하면 지위를 주는구나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파고드는 것 같아요. 약간 나라별로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일상적인 거에 좀 더 많은 지위를 주는 것 같고 미국은 정치적인 거에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쇼나 이런 것들을 봐도 정치적인 어떤 모험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SNL에서 같은 SNL을 보더라도 물론 정치적인 어떤 유머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보다 핫해지는 거는 다른 코너들이잖아요. 그렇죠. MG 코너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나라나 문화별로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우리나라는 좀 그런 농담을 되게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정치적 맞아요. 농담이나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면 왜 너는 그런 걸 드러내냐고 이제 맞아. 비난하러 또 사람들 찾아가고 왜 정치를 드러내면 안 될까? 그래서 저 강의할 때도 안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뭐 요즘 뭐 정치색이 전 거의 없지만 그래도 꽤 조심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 이런 것도 되게 조심히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누구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그걸 받아들이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아직. 어렵다. 너무 어려운. 근데 또 정치 얘기는 그때 우리 그 도덕 심리학 내용 읽었을 때 네네. 뭐 그게 뭐였죠? 책 이름이? 그때 또 생각해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 그것도 약간 어쩌면 도덕적인 우월감을 그렇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는 사회인데 그렇지. 이게 맞는 맞는 사회인데 왜 너는 지금 그런 나쁜 사회를 원하는가 막 이렇게 비난하게 그것도 약간 우월감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도덕적 우월성 뭔가. 도덕적 우월성인 것 같아요. 그 바른 마음이라는 책이었다. 아 바른 마음. 그 다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에서 그냥 궁금했던 게 이제 종아가 그 연애 프로 네. 관련 질문 올렸었거든요. 그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지휘 게임이 처음에 그 세 가지의 어떤 지배와 도덕과 성공 지휘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저는 연애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키워드들이 연애 프로그램이 유형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나눠보자면 제가 그 연애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뭐 하트 시그널이나 아니면은 솔로 지옥 같은 거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뭐 그렇죠. 대기업을 다니든지 인플루언서이든지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는 와 이 사람 정말 예쁘다. 이 사람이 뭐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나는 솔로 같은 사람 일반인이 뭐 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독특한 행동들을 꽤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나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는 그 솔로 지옥이나 이제 하트 시그널 같은 데서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 같고 시청자가 네. 이제 출연자에게 출연자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어떤 팔로워나 이런 게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 나는 솔로 같은 거에는 내가 그 지위를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 인기가 많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람들은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나는 진수로 부여해서 네네. 이제 올라간 거지.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키워드는 어쨌든 키워드는 비슷하잖아요. 뭔가 형식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런 매칭을 하는 프로그램들인 것 같은데 연애 프로그램인데 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은 다를까? 근데 이게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애 프로 성향이 좀 다 다르긴 네네. 하죠.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누군가는 인기남이 되고 인기녀가 되고 누군가는 빵표남 빵표녀가 된다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 지휘 게임을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 출연자들한테. 맞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지휘 게임에서 사실은 나는 빵표남이 내 이상형일 수도 있어.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만드는 지휘 때문에 또 인기남에게 더 끌리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좀 더 서사를 많이 만들어주는 편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지휘 게임이 잘 드러나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히려 그런 내부의 지위가 잘 드러나니까 거기에서도 또 다른 서로의 그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나는 솔로는 확실히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낫겠구나라는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아 말한 것처럼 뭐 환승연애나 하트 시그널이나 솔로 지옥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그런 건 잘 없어요. 일단 뭔가 어나더 레벨이라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고 그냥 이쁘다 잘생겼다 그러면서 잘 어울리네 아니면 뭐 우와 이쁘다 아니면 잘생겼다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그 기준이 좀 진짜 다른 것 같긴 해요. 나는 솔로는 이제 약간 시청자가 출연자보다 우월하다는 지위를 느낀다. 나는 그래서 이제 나보다 약간 열등한 사람을 보면서 뭔가 나에게 지위를 부여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독특한 게
실제로는 되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엘리트인 그쵸. 분들도 모쏠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이제 나오거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덕 지위나 아니면 일부 성공 지위에서도 좀 우월감을 줄 수 있는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참 누군가를 이제 사랑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비난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맞아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책에서 저자가 그랬는데 이게 저희 환승연애나 뭐 솔로 지옥이나 하트시그널 살짝 진짜 조금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언론이 조장하는 것도 있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위를 부여할 때 뭐 좀 잘생겼다, 예쁘다의 그 기준을 계속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 이런 얼굴이나 이런 이제 외형이 잘생긴 거고 멋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조금 이제 거기에 지위를 부여하고 저희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자는 이제 그런 지위가 계속 많아지면 뭐 치아가 고르고 눈매가 이래야 되고 눈썹은 이렇고 이게 세대마다 잘생김이나 이쁨의 기준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자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준이 더 또 바뀌거나 아니면 더 많아지네. 나는 저기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깨어 있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는 사실 이제 기준이 뭐 능력치 이런 외적인 것보다는 그런 거면 이제 환승연애나 솔로죠 이런 거는 진짜 외적인 것만으로 이제 저희가 지위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솔직히 그 솔로 지옥이나 그런 데 나오는 비슷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이제 외적인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나는 솔로를 보는 것처럼 아 저 사람은 뭐 능력치는 뭐 이 정도네 이렇게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외적인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외적인 게 충족이 됐으니 이제 그런 이제 직업적 아니면 성격적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할지. 그것도 이제 좀 포인트가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프리지아 그 사람과 덱스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덱스는 그 뒤에 본인의 이제 둘 다 좀 사적인 영역을 보여줬는데 다르게 간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덱스는 이제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면서 어떤 성격적 부분을 잘 이야기해서 저희한테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에 나올 것 같은 모습을 이제 나 혼자 산다 해서 보여주거나 이런 느낌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태어나서 세계 쭉 거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프리지아는 약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무슨 이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가품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이제 덱스가 보여줬던 모습과 저는 성격은 유사한 것 같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 데서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걸 보면 어쨌든 결국 우리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참 가품도 예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이제 명품이 몇 개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명품이 있으니까 가품을 좀 섞어서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명품일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명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품 이렇게 뭐 또 가품도 이렇게 막 급이 있잖아요. 그 높은 급의 가품들을 산다든지 뭐 그런 소비를 오히려 더 하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 거짓말 했다는 게 들킬 위험이 적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자기가 그 지위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동경하기도 하지만 이제 추락할 때 또 아까 기쁘다 했으니까 너 맨날 부자인 척 하더니 가품을 들고 있었어 이러면서 또 이제 그 추락할 때 사람들이 또 달려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덱스는 좀 다르게 내가 우월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난 가난했고 돈이 없었고 힘들었고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열심히 살았다 이런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라도 좀 바뀌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보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외에 사람들이.
사라진 사람이 더 많겠죠. 네. 유명인들 중에. 네. 그리고 뭐 나는 솔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렇게 도덕 지위에서 뭐 누군가는 낮은 누군가는 높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성공 지위까지 보여줘야 그게 이 사람이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인플루언서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인플루언서겠죠.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다시 일반인이 되는 느낌. 아 그런데 그 이제 궁금한 게 나는 솔로 안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었거든요. 남자분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분 되게 좋아했고 여자분이 계속 이제 T랑 F랑 이게 차이가 나서 자기는 고민이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는 시청자 입장도 아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구나 했는데 거의 마지막쯤에 그 이제 뭐 새벽에 얘기를 하다 진심이 나왔나 봐요. 다 같은 여자 출연자랑 얘기하다가 사실은이라고 안 했지만 직업이 이제 뭐 소방 공무원인데 아 이게 연봉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성격이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저거였구나라고 드러냈을 때 이거랑 관련을 지어보면은 어떤 걸로 설명이 될까요? 이거라는 게 지위. 네, 지위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여성분은 게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 작은 카테고리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가 저도 같이 거기에 몰입해서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성공적인 카테고리로 마음속에는 갖고 있었구나라는 뭔가 배신감인가? 근데 약간 우리가 당연히 돈이 좋잖아요. 돈이 중요하고 근데 또 사회적으로 너무 그것만 좇는 사람을 속물적으로 보니까 맞아요. 그분도 이제 도덕적 게임에서 내가 이제 뭐 성격이 잘 맞냐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약간 좋은 사람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본심이 나오니까 좀 배신감이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좀 안 좋게 보이는 모습이라서 그런 것 같아. 특히나 그 나는 솔로의 어떤 설계 게임이 설계된 그 구조 자체가 저는 도덕 지위에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능력은 다 비슷하고 상황도 다 비슷한 컨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도덕 지위가 뭐 어느 정도 측면에서 맞았는데 갑자기 나와는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거부감이 탁 생겨버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생각해. 이게 본론이었구나. 네, 사실 그 MBTI도 저는 이해는 안 됐는데 거기서부터 별로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그 사실은 그런 마음을 좀 숨기고 있잖아 사람들이. 맞아요. 다 숨기고 있죠 사실. 근데 이제 그 나는 솔로가 뭐 제가 듣기로는 작가들이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엄청 그 출연자랑 라포를 엄청 형성해서 이 사람이 속마음이 이렇게 나올 수 없게끔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쟤 결국에는 하면서. 그 상황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엄청 장치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제작진들은 좋아했겠죠. 아싸 하면서. 반대로 또 그 저도 쇼츠 같은 걸로 봤는데 처음부터 연봉만을 쫓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배신감은 안 느끼겠죠. 그렇죠. 그냥 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냥 하면서. 넘어간다. 또 근데 그게 잘 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맞는 그래. 사람. 너와 내가 이거를 비교해서 딱 맞는다.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집단에 대한 지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본인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본인이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더 화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월에 막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인데 그 상대방에게는 뭐 연봉 3억을 요구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더 화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연봉 1억인데 연봉 1억 5천인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 지위가 어느 정도에 있냐에 따라서 그게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지겠네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의 지위도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튀는 행동을 하면 괜시리 열받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네. 은근히 지위 게임을 원하는데 맞아요. 또 은근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맞아요, 동일했으면 맞아요.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쟤는 노력도 안 해서 그래서 뭐 연봉이 낮다고 뭐 노력 안 한 건 아닐 수도 그쵸, 있지만 그쵸. 그냥 그걸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왜 맞아요. 연봉 낮고 너가 그 정도인데 왜 더 욕심부려? 왜 더 원해? 그거는 이제 좀 아니지 않아? 그쵸. 사실 그 사람의 삶일 뿐인데 그쵸. 내 마음이 맞아요. 이입돼서 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지금 정당한 대가를 가지려고 하는데 너는 왜 더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위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저희에게 잘 보이는 지위를 토대로 그 사람과의 상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서 연봉이 가장 이제 탁월한 그런 거고 그 학생 때도 외모에 대한 어떤 지위가 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저랑 같이 노는 친구들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난다 하면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 여자를 만나냐, 그런 애를 만나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찢어버릴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 남자든 여자든 뭐 사이에서 이제 뭐 더 뭐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사귀냐 아니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사귀냐 이것도 약간의 지위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보이는 특히나 잘 보이는 지위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4살 연상인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친구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4살 연하를 만나다니 나는 너보다 더 연하인을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무슨 상관이지? 그것도 이제 나이 어린 사람 만날수록 또 약간 높은 지위가 되는 그런 또 심리가 있나 봐요. 그분은 거기서 지위를 또 부여하고 계셨던 분이네요. 재밌다. 난 듣는데 옆에서 오늘 내 앞에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연애 프로 나오는 분들도 그런 걸 좀 재지 않을까요? 이게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저 사람을 선택했을 때의 나의 지위도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 비춰질까?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 SNS의 발달과 함께 아니면은 뭐 기술의 발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보게 되는 지위의 개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실 옛날에는 어떤 기업가 CEO가 무조건 그거다, 대통령이 무조건 이런 거다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분화됐잖아요. 그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인플루언서도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CEO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옛날과는 다르게 저희는 정치인들이 뭐 하는지 크게 상관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기업가들이 평소에 뭐 하고 다니는지 크게 상관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과 생을 비슷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모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 라는 거는 좀 흥미로운 지점이고 좀 많이 개인주의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 이재용 씨가 그 박 대통령 탄핵되고 이럴 때 뭐 재판할 때 뭐 입었던 옷이나 그리고 이재용 립밤 한번 유행했었는데 지금 그 미니짐 모자처럼. 그래서 그때 뭐 연말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연초에 그 아는 언니가 이제 뭐 그 사무실에 선물로 이제 이재용 립밤을 돌렸는데 이제 그게 뭐 약간 새해 뭐 더 부자 되라 약간 이런 의미도 같이 담는 거인 거죠. 지위를 이용한 거네요. 이재용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은 재판 받으러 간다 뭐 그런 거였는데 청문회였나? 아무튼 심각하고 그 사람 지위가 사실 떨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데 또 너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의 지위는 높아졌겠죠. 그 상황에서. 엄청난 파급력. 진짜. 되게 재밌는 그러네요. 사람의 마음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양가적인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사람 생각하면 또 그 범죄자를 모방하는 것도 좀 있었잖아요. 그쵸. 최근에 그런 것도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네. 범죄자를 모방하는. 그래서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게 쟤도 저런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런 걸 했어? 아, 쟤가 저렇게 약간 어떻게 이제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 그 막 TV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유명인이 되는 것 같고 어떤 영웅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약간 좀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또 모방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범죄자를 우월하게 보고. 평소에는 이제 지위를 못 누리다가 그런데 이제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뭔가 집중해주고 이러면 지위를 얻는다고 느끼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사이코패스 중에 이제 열등감으로 그 살인 저지른 그 여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막 플래시 쉐를 받으면서 막 그 경찰서 갈 때 이제 마치 레드 카펫을 걷는 것처럼 그런 도취감을 느끼는. 여기에도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거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또 영화 조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혁명이 뭐 범죄 혁명 같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도 역시나 이제 그런 지위에 부여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동요하는 사람들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반드시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잘생긴 그 정우성 씨가 이제 뭐 조폭 미화나 뭐 그런 거 안 찍는 이유도 자기가 그 비틀한 영화인가 드라마를 찍고 나서 막 청소년들이 형 따라 담배 피워요, 형 따라 뭐 오토바이 타요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 먹어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하셔서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연계된 말들이 많아지네. 그니까. 네. 저는 이게 또 다는 안 하고 그냥 궁금했던 게 저희가 이 책에서는 저희가 계속 시시때때로 남들과 이제 계속 저울질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계속 상대적으로 확인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딱 이거를 듣고 나서 저는 무슨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지위를 뭔가 이렇게 만약에 판단한다고 한다면 저는 뭔가 물질이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 명품을 샀다 이러면은 그쪽 관점에서만 보면은 저는 그거를 사서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거에서 지위를 느끼는 사람보다는 나는 언제든지 저걸 할 수 있어 라고 거기서 좀 지위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걸 사서 누군가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언제든지 저거 할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조금 지위를 느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좀 있는지 뭔가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하면서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좀 지위를 내가 뭔가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뭔가 순간순간은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하려고 하니까 저는 딱 이거 보고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평소 생각도 그렇고 뭔가를 뭐 비싼 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에서 저는 좀 만족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굳이 막 저거를 네가 이제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무리한다는 거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뭐 또 상대적인 기준이니까 내가 좀 여유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 있는 물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의 재력에 관련된 능력 지위, 성공 지위일 수도 있죠.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또 이제 생각했을 때 운전할 때로 생각을 해보면 운전하는 내내 도덕적인 지위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쟤는 저렇게 해서 갑자기 기분이 팍 나빠지잖아요. 주차장 벗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 도덕적 기준이 다르니까 저렇게 하면 또 웃긴 게 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비상깜빡이 딱 켜줘. 그렇지 저 켜줘야지 이러면서 또 기분 좋아하고 막 이런 순간들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냥. 언제 저는 일단 뭐 이런 지위 중에서 물론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도덕 지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다른 지위가 없어서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열등감과 좀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연봉으로 생각을 해본다 하면 뭐 알바생보다는 잘 벌고 대기업보다는 못 벌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대기업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못 가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명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아 나는 뭐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것들 막 일을 막 멋있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못하는 사람보다는 왠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거를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도덕지위가 남는 것 같은데 도덕지위를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잘 알아보기 힘드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 대단한 사람들의 그 낮은 도덕지위가 그 언론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거는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도덕지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 얘기 듣는 건 잘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잘 벌면서 듣는 거는 영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는 도덕지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좀 그 금전적인 거에서 막 엄청 열등감을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열등감을 느꼈으면 사실은 대학원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생 때는 석박사 때는 특히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친구들이 막 잘 사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싸 하면서.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그때 취업이 안 됐을 때였는데 취업한 친구가 이렇게 사주면 자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너무 빨리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부담스럽고 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나중에 갚으면 되지. 지금 사주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저한테 사주면서 자기가 우월감을 느낀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대학원 생활 약간 까내리면서 진짜요? 약간 그래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잘 못 번다던데 그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밥을 사줘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또 맛있게 얻어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은근히 괜찮은데 그냥 제가 혼자 우월감을 느낄 때는 이제 나 혼자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내 스스로 너무 잘 쓴 것 같아. 그래서 막 나 혼자 엄청 뿌듯해하고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논문을 뭐 읽는 사람 읽어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친구가 종아가 평가해줄 수 없잖아. 나 혼자 기뻐하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너무 좋다. 저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항상 상대를 비교하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잘 썼을까? 아니면은 막 이거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특수한 분야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뭐 평가를 해주지 못하니까 그냥 나 혼자 만족 얻는 거죠. 나 잘 썼다. 근데 또 한번 혼자 자기 전 한번 읽어보고 잘 썼네 하면서 하고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자존감이시네. 근데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이제 법이나 기준을 보고 탁탁탁탁 해야 되니까 예전에 처음에 일할 때는 진짜 그런 중심을 못 잡았어요. 그냥 상대방이 얘기해주는 것만 들으면서 이렇게 조각조각 채워나가는데 점점 연차가 올라갈수록 내가 이 스토리를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플로우대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뭐 이렇게 기준이나 법을 이렇게 해서 딱 혼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어젠가 그저께도 그랬거든요. 해놓고 근데 이거를 만들었어. 엑셀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동생한테 보낼까? 막 아까 고민 엄청 했거든요. 이 책을 안 읽었다면 보내면서 그냥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써 했을 텐데 안 보냈거든요. 혹시 너무 이런 걸로 지위로 내가 행복함을 느끼려나 싶어서 그냥 혼자 고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좋아하면은 누군가한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학문적으로 좋아하면은 좀 이제 뭐 공부를 하는 이제 좀 파고드는 그런 게 가는 것 같고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혹시나 뭐 학창 시절이든 친구랑 경쟁해서 뭐 이겨서 미안하거나 아니면 이제 져서 뭐 속상하거나 그런 적 있냐고. 근데 이제 저는 학창 시절 때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 없었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경험은 군대인데 군대에서도 이제 제가 버스 운전했는데 그거를 이제 기수마다 상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 선임이 저보다 먼저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경쟁이긴 한데 근데 그분을 안 주고 제 위를 안 주고 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미안했어요. 이거를 내가 받아도 되나? 이거 당연히 저분 차례인데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하도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집에 하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래요. 그게 오히려 더 그 사람한테 더 이제 미안하게 만드는 거고 그거를 혹시라도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상은 받았는데 좀 미안하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공부하면서 뭐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걸 치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쟁이라기보다는 뭔가 기분 나쁜 경쟁이라기보다는 좋게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길 거야. 다음에는 제가 이길 거예요. 이러면서 뭐 이긴 사람이 밥을 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뭔가 이게 경쟁을 하면서 나쁜 경험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쟁에서 졌을 때 저를 탓하지 제가 뭐 해서 제가 뭔가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덜 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혼자 저를 더 질책했던 것 같아요. 경쟁 그런 걸 할 때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형과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 계속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사실 저도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잘 안 했는데 좀 공부를 처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 할 때는 공부 방법을 나보다 위에 있는 전교 1등이 아니고 한 등수 위에 있는 애만 잡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냥 뭐 그 아이와 직접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얘만 이번엔 이겨보자 하는 생각으로 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했고 그게 그때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좋았었는데 이게 대학이 올라오고 그리고 취직을 하면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더 큰 힘이 개입이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의미가 없지.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가 동기를 잃고 동력을 잃는 상황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마음을 다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 대학교에서도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됐던 거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들어보는 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 비슷하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대학생 때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많이 만났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대에 가니까 영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사람이 저보다 뭐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뭐 그 상황에서 잘 이겨내고 아니면 도덕적으로 뛰어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한번 깨어지고 뭐 그 뒤에도 뭐 그 대외 활동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깨어졌던 것 같아요. 종아가 말한 게 진짜 건강한 지위인데 이게 책에서 이제 아까 7가지가 있었다 했잖아요. 지위 게임에 빠지지 않는 그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 종아가 말한 그 자기를 여러 곳에 놔두라고 이랬어요. 여러 곳에 놔두면 거기서 이제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하나에 계속 몰입해서 거기 계속 빠져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바꾸기 힘들다. 자기 자신을 바꾸기 힘들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일터의 상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다른 뭐 취미도 없고 그냥 그 일만 빠져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연세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자기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이제 아무리 잘했어도 나는 걔보다는 이게 더 뛰어날 거야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진짜 견고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기의 지위가 훼손될까 봐 계속 자기를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저희가
뭐 성향 MBTI나 뭐 E나 I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자신을 여기저기 이렇게 던져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확실히 깨어 있고 열려 있다는 거는 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 근데 안 좋은 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매몰되는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매몰돼서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었는데 초등학생 때는 이제 제가 평균 90점 맞았고 제 친구가 평균 89점 맞았거든요. 펑펑 우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었죠. 뭐 괜찮아, 뭐 89점도 잘한 거지. 90점 맞아놓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우는 거. 그럼 난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계속 있고 특히 고등학생 때는 저희는 학교 인원수가 적어서 내신 1등을 받으려면 2등 안에 들어야 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그 1등부터 10등 안에 있는 애들끼리 좀 경쟁이 심했어요, 중간기에. 그래서 친구인데 또 경쟁 상대고 그래서 사실은 그 1등에서 10등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친구인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이제 좀 너무 스트레스였어서 대학에 와서는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1학년 때 별로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좀 멀리 살다가 대학원에 와서 다시 또 그 비슷한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또 같이 경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안서 같은 걸 써서 연구비를 따야 되는데 저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나는 다른 걸 더 잘하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합리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이 합리화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좀 왜 내가 안 되지? 내가 뭐가 못나서? 난 이제 이 정도면은 좀 채웠다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열등감 느꼈던 것 같아. 근데 결국 그거를 치유해주는 건 성공 경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 성공을 해야지 그게 없어지지. 뭐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뭐 그래도 그게 완벽한 해결 방법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성공할 때까지 응원을 해줘야 돼. 성공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 최근에 그 유진스님 혹시 어제 이제 유퀴즈 나온 걸 봤는데 그분도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나와 보니까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는 어른들의 말이 이해된다고 하는 게 그 경험이 진짜 성공 경험이 있어야. 맞아. 근데 그분을 보고 제가 이제 요즘에 번아웃이 살짝 올라해서 그분을 이제 밤 11시까지 일한 다음에 퇴근하면서 보고 살짝 눈물을 흘렸는데 보니까 그 유튜브 해킹당한 걸로 오셨는데 해킹 한 3, 4일 만에 복구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복구를 했어요? 난 아예 다 날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들어서 보니까 3, 4일 후에 복구를 했어. 그래서 배신감이 느껴지는 되게 갑자기 감정이 팍 식으면서 배신감. 아니 왜냐면 그거 얘기할 때 엄청 진심으로 울었거든요. 유퀴즈에서. 근데 그 3, 4일이 너무 힘드셨나. 그래서 근데 그래 힘들 수 있지 하고 다시 또 생각을 바꿨는데 왜냐면 나도 절망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히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실감을 했었거든요. 실패했을 때.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서는 영어로 막 써야 했어요. 영어로 발표도 하고. 그래서 로드가 엄청 걸렸는데 떨어져서 엄청 속상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제가 이제 영어로 뭐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혜진이가 영어를 좀 하는구나. 번역을 같이 해도 되겠다. 기회가 됐고. 그래서 기회가 됐어요. 책 번역을 같이 하게 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패가 너무 속쓰리지만 그래도 무조건 예스 하고 하거든요. 또 다른 기회가 생길까 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의 실패를 합리화하면서 이겨냈지만 또 너무 많은 실패는 합리화할 건덕지가 이제 점점 사라지니까 결국 성공 경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돌이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매몰 될 때 벗어나려면 다른 지위를 부여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까 그 말씀해준 예시에서 89점 아이가 울었는데 90점 아이가 와서 나한테 괜찮아 다음엔 89점도 잘했어라고 하면
뭐 위로가 전혀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이유로 만약에 음.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회사 사람이 위로해 준다 하면은 저는 크게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해결해야 할 거는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하지만 위로를 회사 사람한테 받는다라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그 사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라는 게 돼야 될 것 같고 뭐 비슷한 지위에서 경쟁하고 특히나 내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좀 힘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벗어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성적의 어떤 지위, 성공 지위에서 벗어나서 내가 도덕적 지위를 얻을 때 아니면은 뭐 다른 성공 지위를 얻을 때 그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뭐 저는 이제 한때 운동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됐었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회사에서 잘 안 되는 일들이 그때는 내가 하나만 더 들자 하면 되니까 이제 그게 되게 많이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휘 게임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제가 실패했을 때 나는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기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내 눈치를 보느라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거 보면 또 내가 불편한 사람 된 것 같아서 빨리 쥐구멍으로 숨어버려. 막 그랬었거든. 저 사람이 행복할 시간인데 괜히 나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못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얘기하면서 들으면 생각난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커플을 만났는데 그 남자분이 자기는 같은 직장에 여자친구나 아내가 있으면 싫을 것 같다. 내가 뭐 일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는데 이게 아내나 여자친구 기회까지 들어간다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지위가 분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여자친구나 아내랑 있을 때 나는 이제 좀 뭔가 괜찮은 지위로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지위 배분이 안 되고 한 건데 다 몰리면 그게 또 너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종아 얘기 계속 들으면서 방금 이제 스트레스 쪽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질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과 나를 저울질하며 지위를 부여하는데 이제 하지 않는 자유의 상태 이게 이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딱 아까 종아 말은 이제 운동하면서 하나 더 들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저도 이제 그날 만약에 좀 기억나는 게 서울 출장을 갔었는데 그 호텔 안에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헬스장에 가서 이제 아령을 들고 이제 팔 운동을 하면서 이제 권투하는 동작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제일 무거운 걸 들고 계속 때렸거든요. 팔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게 힘의 지위를 이용한 거죠. 내 힘을 이용해서 무거운 것도 들면서 팔 운동도 하면서 이 사람을 때린다는 그 상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근데 확실히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렇게 내가 사회에서 부여받고 있는 그 지위를 벗어나서 다른 지위로 이제 내가 이제 회복을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사실 나한테 집중하는 거를 배운 그게 잘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지위를 높게 부여해주니 거기에 집중이 돼서 그것 쪽만 계속 능력치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완전한 자유라고 한다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것 맞아. 같아요. 완전하긴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는 진짜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은데 돌아볼수록 저는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 계속해요.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못한 것도 막 생각이 나고 내일 해야 될 것도 막 생각이 나고 그런 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운동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못하니까 그것도 또 스트레스. 그렇지. 나는 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하늘을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냥 하늘을 보고 있으면 약간 멍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딱 없어질 때 좀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게임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느낄 때, 음. 모든 게임에서 벗어남을 느낄 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맞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영상 같은 맞아, 걸 할 좀 때 그런 말고는 사실 잘 안 벗어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맞아요. 이제 저는 운동신경이 별로니까 그 학창 시절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엔 지휘 게임이었나. 나는 이제 앉아서 공부할 때는 높은 지에 있을 수 있는데 운동을 체육장에 하면 나가면 내가 낮은 지위로 가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체육을 더 싫어하게 되고 그 악순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가에 갔는 그것도 근데 너무 싫어서 계속 시도하고 안 하고 시도하고 안 하고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요가 갔는데 선생님이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라. 남들이 잘하는 거랑 신경 쓰지 말고 나의 몸에 집중해라. 이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내가 운동을 안 좋아하게 됐었던 이유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가 된 거예요. 이제 내 몸에 집중하니까 그럼 또 지휘게임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만 집중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 잘하냐 내가 못하는 걸 들키고 막 이런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재밌는 일이 된 거죠. 못하는 거 못하는 대로 재밌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지휘게임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울을 보면서 저한테 집중해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몸 좋은 거 이제 뭐 보는데 내가 몸이 좋아지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처음에는 막 똑딱똑딱 거리다가 나중에는 잘 들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에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엑셀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예시도 내가 썼던 거를 내가 보는, 내가 만드는 걸 내가 보면서 그걸 만족할 수 있는 게 좀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줘야 돼. 내가 나를 상대로 지휘 게임을 하는 그게 좋은 건가? 그게 딱 그게 있어요. 스스로한테 지위를 이제 부여해줘야 된다는 그런 능력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끝까지 읽어야겠군. 멋진 했네요. 뒤에 이제 들켜버렸다. 마지막에.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시간 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아니면 더 나누고 싶은 혹시 얘기가 있나요? 근데 조금 얘기들이 섞여서 나오긴 했지만 네. 거의 질문에 나왔던 얘기들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이멜다 마르코스 그 얘기 한 것도 제가 그 이멜다 마르코스 사랑이 영부인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있는데 그걸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독재자의 와이프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사치 부렸고 이 사람 때문에 거의 필리핀이 망했다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솔직해요.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솔직해서 그 다큐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돈 뭉치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가난한 사람한테 막 돈을 막 뿌리고 그리고 약간 꾸민 것도 진짜 화려하고 약간 그 랄랄 같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너무 그걸 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몰락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지금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된 거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엘리트층은 이제 비난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 뽑은 거죠. 그래서 왜 뽑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는 현상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한 걸로 생각해보면 그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월한 지위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나의 위치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그래서 막 명품을 막 휘감싸고 있고 뭔가 다른 막 귀족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을 좀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닌가? 대리만족. 대리만족.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뭐 그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도 우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환상을 계속 심어서 사람들이 이제 리드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나?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보면 좀 종교를 대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나와 내가 접할 수 없는 우월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저 사람하고 내가 의견이 100%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좀 의견이 일치하는 게 많고 아니더라도 뭔가 저 사람이 총대를 매주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의견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대신 내 의견을 뭔가 피력을 해주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집단. 그래서 명품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명품을 이제 휘두르고 나오는 모두가 보는 프로 이렇게 휘두르고 나오면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되게 뭐 너무 사치스럽다 하면서 반면에 나도 저렇게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으니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포커스가 맞춰지고 지위가 이제 좋은 쪽 나쁜 쪽에 한 번에 들어가 버리니까 더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지위 게임에서 우세함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세 가지 모두 우수한 사람보다 두 가지 정도 우세한 사람이 더 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뭐 여기 이멜다 마르코스 같은 경우에도 그 세 가지 지위 중에서 도덕 지위는 좀 부족하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두 개에서 우수하니 오히려 더 이 부분에서는 우리와 가깝고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바랄만 하고 그런 데서 좀 파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사하게 그 우리가 종교를 생각하더라도 뭐 불교나 아니면은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도 그 사람들이 성공 지위는 낮아 보이는데 뭐 재력적으로 성공 지위는 낮아 보이는데 도덕 지위와 지배 지위가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반대로 또 인도신이나 이런 것들도 좀 외모적인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다 신교니까 이 신에 따른 스토리에 따라서 좀 이 사람들의 도덕 지위가 낮아 보이거나 아니면 능력 지위가 낮아 보이는데 나머지 두 가지 지위가 확 높아졌을 때 뭔가 몰입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딱 종아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제 혜진이 누나 이 질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 이거 보면 도덕은 거의 뭐 제로지만 지배와 이제 성공이 엄청 높으니까 높은 지위를 부여받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안에서는 사실 도덕적 지위도 높은 거죠. 아. 그 악을 처단하는 선의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세 개 다 높은 거네요. 그 안에서. 거기 안에서는 점점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탈북하는 거에 대한 또 다큐를 찍어서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비욘드 유토피아인가? 그래서 실제로 그 장면을 찍은 거래요. 탈북하는 장면을.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좀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 봉사 활동을.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탈북민들이 그 안에서 공산주의 종교를 믿을 수가 없는데 왜 성경을 못 보게 했는지 알겠다. 성경에 있는 논리를 따라서 그 사람들 막 김정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막 이걸 똑같이 한 거예요. 플롯을 너무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했던 거예요. 약간 신격화하고 그리고 신은 당연히 선한 존재니까 도덕적인 것도 높고 지배도 높고 그걸 다 가지려고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탈북을 해서 이제 안전해졌는데도 김정일이나 김정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힘쓰시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은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 항상 궁금했어요. 왜 공산주의는 몰락하지 않지? 왜 사실은 소수가 지배 계층이고 다수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면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할까 했는데 더 심리적인 지배가 엄청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 저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영화도 그렇지만 현재도
조직 뭐 이런 조폭들 보면 정작 보스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폭력적인 집단에서 폭력을 써서 얘를 죽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사실은 신복이 배신하기 제일 쉬운데 맞아. 대신 죽는다. 그 제가 무슨 그 깡패 웹툰을 봤는데 얘네가 지금 뭐 힘센 사람만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약간 그 안에 낭만 뭐 이런 거 낭만. 많이.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 리더를 따를 때는 무조건 공포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재밌네요. 진짜 너무 흥미로운 세상의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해석하기도 쉽고. 그러면 뭐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책의 마무리를 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이게 7가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제가 와닿았던 것만 네. 생각이 나거든요. 와닿았던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스스로 자기한테 지위를 부여하는 연습을 그냥 남하고 꼭 비교만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잘했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라. 그 두 번째는 나를 이제 좀 많이 좀 한 곳에 내가 이제 가둬져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들을 접할 수 있게 지휘 게임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여기저기 좀 나를 좀 뭐라 해야 되지? 나를 던져라?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을 좀 깨뜨리면서 살아가고 세 번째는 이제 SNS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하면서 그렇게 쉽게 누군가한테 내가 지휘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하라고 했어요. SNS 같은 거 손가락 하나로 내가 저 사람을 재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오염된 지위를 갖지 말고 그냥 나한테 더 집중하는 그냥 명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해야지 그런 이제 오염된 지위로 나를 이제 오염시키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이제 오염된 지위 그걸 읽고 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사실 핸드폰 앱에 들어가면 절차가 있잖아요. 인스타가 내가 폰을 켜서 핸드폰 한번 올리고 4번 탁탁탁탁 해서 위치 이게 무의식적으로 되거든요. 차 운전하면서도 안 보지만 열었다가 이렇게 해서 인스타에 들어가. 근데 이런 행위를 줄이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그 도파민에이션 읽은 것처럼 도파민 디톡스 같은 거에 이어지는 거죠.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중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분명 그때 읽었을 때는 조심해야지 하나 조금 지나가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파민에 절여진 것 같아요. 중독 어떡하지? 쉽지가 않아. 끊을 수 없는 사회 이런 게임에서 그래도 조금은 그런 게임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휘 게임에서 제가 우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에게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뭔가 어쨌든 내 지위를 높이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들고 가네요. 진짜 좋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마음이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지휘 게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자꾸 우월한 지위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거는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더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냥 그런 면모가 나한테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휘두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제 나를 뭔가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힘든 게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인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지휘 게임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이 상대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 엄청나게 매몰되어 있구나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모든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책인 것 같네요. 진짜 다 고른 책들이 다 너무 맞아요. 의미 있는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를 좀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네. 멋있는 책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와. 귀 아파. 안 읽어도 이 정도인데. 그니까 읽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아 근데 이게 확실히 그 뭐지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뭐지 뭐 말을 이렇게 해줄 때 되게 기쁜 것 같아요. 호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다 보니